2년 전의 일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SNS 서비스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요. 하지만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과잉 규제, 즉 과도하게 정부가 간섭하려 든다는 것이었죠.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 처리하는 식으로 합니까?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지. 영업비밀,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가 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생법안은 아니잖아요. 법사위에서 발언한 의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사태 이후 국회는 여야가 앞다투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분주합니다. 2년 전을 떠올려 반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죠. 이게 과연 미리 막을 수 없었던 사태일까요? 10월 18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가렛 게이츠의 Stupid Mistake 듣고 왔습니다. 전선영님께서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일을 꼭 일이 터지면 보여주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이게 희한한 게 미리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걸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 중에 그 2년 전에 뭐가 급해서 이걸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까?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지?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의원이 이분이 그분이네요. 그 아드님이 자꾸 그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고 운전석 뭐 바꿔치기 하고 했던 그분이네요. 그렇구만요. 국회가 그렇죠. 모른경님이 웅디가 당 충전하시나 봐요. 냠냠냠.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할까요? 늘 고민되네요 하셨어요. 저는 카라멜 잠깐 먹었습니다. 점심 몸에 좋은 거 드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럴 때는 몸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허지웅쇼 초특급 이벤트 무려 160마리의 치킨을 나눠드리는 옹디가 쏜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지웅쇼 널리 홍보하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홍보하고 인증샷 찍고 이런 거를 원체 못하는 숫기 없는 분들도 있고 부끄럼 많이 타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을 너무 좀 애초에 배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저희가 채택해서 함께 치킨 보내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허지웅 쇼와 나와의 어떤 그 관계, 추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오래 들으신 오랜 청취자분들에게 더 이득이 있겠죠? 오랜 청취자분들 좀 많이 가져가시라고 치킨 많이 가져가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옹기가 쏜다 이벤트는 4부에서 이 사연들 또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전해드리면서 함께 진행할 거고요. 몇 마리 치킨 받아가실지는 또 그때그때 제가 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심사가 뒤따르죠. 1, 2, 3부에서도 문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킨은 아니지만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그때그때 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고지드리지 않아도 방송 중에 문자가 읽혀졌으면 무조건 선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12시엔 허지웅 쇼라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옥냥이 분들 청취자분들에게 네.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치킨 응모하실 때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은 딱 구별이 가는데 제가 오늘 추가로 말씀드린 우리 허지웅 씨와의 추억 또 깊은 사연 이런 것들 보내주시는 분들은 다른 사연들과 구별이 안 갈 수 있으니까 말머리에 치킨이라고 달아주시면은 우리가 더 구별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요거 유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머리가 너무 귀엽네요. 치킨. 이거 사실 내가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계정 하나 파가지고 징계서 여기 밑에서 손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글짓긴 자신 있지. 내가 저번에 내 이름 뭐예요? 이러니까 희애. 손이 안 불러주려고. 절대 안 주겠다는 굳은 의지. 치킨 5마리를 먹고 싶어요. 먹고 싶습니다. 자, 많이 추워요. 낮 기온도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하네요. 너무 추워요. 서울 기준으로는 14도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한동안은 진짜 초겨울 날씨가 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목요일 낮부터는 좀 누그러진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좀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산에서 이거 절대 만지지 말아주세요입니다. 뱀. 스네이크 아니죠?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아니에요? 뱀 아니에요? 걔는 나타나서 이렇게 딱 무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혹시 만질 수도 있는 건데 만지지 않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뭐지? 버섯인가? 뭐지? 버섯? 독버섯? 아니야? 버섯 아니고? 네, 버섯 아니고. 오랜만에 아니? 쳤다. 버섯. 산에 요즘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산에 많이 가시죠? 맞아요. 예. 근데 바로 어제부터입니다. 서울시에서 광견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방 약을 뿌리고 있어요. 광견병이요? 네. 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32,000여 개나 이 서울에 있는 각종 산 그리고 이번에는 도심 속의 우이천, 우장산 등 이 각종 공원에도 살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위험해서 만지지 마세요라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미끼 예방약에 사람의 채취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야생동물들이 이걸 먹지 않는데요. 근데 야생동물들이 광견병에 걸려서 사람을 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우리에게도 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산에서 이것 보시면 절대 만지지 말아주시고요. 이거는 갈색의 네모난 벽돌처럼 생겼고요. 갈색의 네모난 벽돌? 네네. 제가 보고 왔는데 정말 딱 벽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벽돌이랑 혼동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혹시 그건가? 미끼 예방약인가? 네, 싶어서 만지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닭고기와 생선가루를 뭉쳐서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광견병 백신을 넣어둔 거라고 합니다. 그 안에 광견병 백신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이거 그러면은 닭고기 맛이 나나요? 닭고기가 들어있으면? 그 동물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죠.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이 중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오, 왠지 끌리는데. 예? 안 돼요. 다음 달까지 산에 안 가시기로 약속하세요. 그렇군요. 약속하세요. 아무튼 광견병 이거 네. 사실 사람한테 전염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한테도 그러죠. 위험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물들이 광견병이 걸리면 돌아 우리한테도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제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 광견병에 걸리는 동물들은요, 일단 과하게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요. 뭔가 마비가 된 것 같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고 어이구. 결국은 폐사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려서 이 생긴 상처 부위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나 광견병에 걸린 이 동물이랑 접촉을 했을 때에는 방역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병원에 이동하시기 전에 물과 비누로 세척을 먼저 하고 이동을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뭐 실제 사례가 등장한 건 아니죠? 네, 사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부터 그리고 다음 달 말까지 뿌리는 거거든요. 이 약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 32,000개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흔히 보실 수 있으니까 호기심에서라도 만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업사이클링이 문화재로입니다. 예. 이 우리가 업사이클링 소식은 사실 진짜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업사이클링. 그렇죠. 그럼요. 몇 예. 번 다뤘었잖아요. 예. 근데 이 업사이클링 제품이 문화재가 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문화재? 어머, 이거 좀 신기한데 싶어가지고 제가 소식 준비했고요. 예. 이 업사이클링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고요. 부산물이나 폐기물 같은 상품 가치가 낮은 자원에다가 우리의
우리의 좋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해내는 걸 전부 다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업사이클링이 요즘 게 아니라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1950년 6.25 전쟁 때까지 우리의 첫 업사이클링을 거슬러 갈 수 있어요. 뭐지? 이 전쟁 때는 사실 모든 게 부족했잖아요. 이때 대구에서 피난 중이던 최경자 디자이너가 새로운 블라우스를 디자인을 했는데요. 예, 바로 전쟁 때 쓰고 버린 낙하산을 재활용해가지고 아이고. 옷을 만들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업사이클링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나일론으로 만든 옷이 사치품으로 여겨졌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폐 낙하산 천으로 나일론 블라우스를 만들기 시작한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겠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동원 감독님이 홍길동 애니메이션 만드실 때 그 필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미군이 6.25 전쟁 때 버리고 갔던 기록 필름을 전쟁터 그 이제 막 이게 파괴된 그런 도시에서 주워가지고 양진물에 깨끗이 씻어서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다. 그럼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이 될 수 있죠. 업사이클링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업사이클링을 예전부터 실천을 해왔고요. 이 외에도 실생활 복장이라는 게 보급이 된 이후에도 업사이클링이 계속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복의 기능성을 더한 마치 이런 기능성 한복 같은 옷들이 이제 보급이 된 건데요. 예. 이런 것들 바로 문화재청에서 이 의복들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 예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예고 기간을 가질 거고요. 의견을 여러 가지로 받은 다음에 한 달 뒤에는 정식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업사이클링 식품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맥주를 만들면서도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맥주 박도 나오고요. 그리고 각종 껍질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식품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재가공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바로 업사이클링 그것도 식품. 업사이클링이야. 맞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품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바도 만들고요. 그래놀라도 만들고 이 제과 제품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이구. 그리고 또 못난이 상품들 아시죠? 이게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 먹는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새롭게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들이 명절 끝나고 전 같은 거 다 모아서 찌개 끓이시는 거. 맞아. 그것도 결국에는 업사이클링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퀴즈. 정답 어디서 나올까요? 앞에서 나오고요. 앞에서 나온다. 네, 이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라고 강조드렸었습니다. 자, 퀴즈 들어갈게요. 네, 10월이랑 11월에는 산에 이것 예방약이 살포될 예정입니다. 사람에게도 위험한 병인데요. 무엇일까요? 1번 독감, 2번 광견병, 3번 백내장.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바하맨의 Who Let the Dog Out.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광견병이었고요. 자, 선정답자 김남미 이영옥님 축하드려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7441 쓰시는 분, 그리고 최한나 김모견님 축하드려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기상천외한 힌트를 들으시고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드리니까요. 자, 오늘 맛사명제 노중훈 탁지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오택석의 맛맛, 오늘 조림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잼 노탁 속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와. 오늘 왜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빌고 싶어졌어. 아니 어제 사보타지. 어제 경극을 제가 한참 봐가지고. 딱 그거. 아 진짜로 가서 봤다고요? 아니요 저기 영상으로. 아 영상. 네. 그 장이모 감독 인생 보다가 약간 꽂혀가지고 경극만 영상을 한참 봤는데 말을 자꾸 그런 톤으로 하게 되네요. 영원한. 자 오늘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증수 쇼의 바람간판 입간판 탁PD입니다. 어느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간헐적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탁석의 독림 이우석입니다. 네,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이 안에 독림이 있어. 그러더니 독림입니다. 왜 본인이 독림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십니까? 그래야 이제 나중에 힌트를 망쳤을 때도 미리 면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도 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겁니까? 뭐 요새 뭐 계속 그렇잖아요. 네. 힌트 예. 독림이었구나. 네. 분위기가 썰렁해요. 날씨 같아요. 날씨. 독림 이스트우드 독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들어가기 전에 네. 이영희님께서 이우석 소장님 오늘따라 근엄해 보이시네요. 근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숙취죠. 뭐. 아주 그만 좀 어두워. 자세요. 우리 진짜. 날카로운 이영희님께 필터 샤워기 드릴 거고요. 네. 방수경님이 우리 노중훈 작가님 읽어주십시오. 네, 저 방수경님, 저의 최애 코너인 노탁석의 만마 너무 재밌습니다. 몰아보고 있는데요. 노중훈 작가님 미니언즈가 생각이 나네요. 미니언즈. 이분께는 선물을 드리지 않을까 하다가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려요. 마스크팩 세트. 미니언즈 닮았다고 하는 거 덕담 아닌가요? 네, 노란색 한번 칠해봐요. 정혜림님이 탁피디님 점퍼 탐나네요. 네. 저와 함께 그 제주도에 있는 밀크티 카페는 아직 가보지 못한 여친님께서 사주신. 아직도 안 가봤어? 아니 그런데도 같이 안 가는데 네. 참 일편단심이시네. 그러시게요. 네. 나 같으면 그거 근데 갔겠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네네네. 마치 그 저주받은 걸작으로 흔히 회자가 되는 저주받은 노중훈의 그 할매 밥 됩니까? 예. 책 표지를 닮았어요. 그래요? 맞네, 진짜로. 맞네, 할머니. 네, 맞네. 그렇군요. 네. 네. 예쁩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예. 예, 뭐 내용이 좋았으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자 주신 분도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주제가 조림입니다. 네네네. 조림만으로 될까? 지난번에 한 번 했었어요. 오늘 조림 2고요. 의외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조림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죠. 네, 그때 웅리도 상당히 열광을 예. 했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고요. 마음을 조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은 음식을 조리면 그 깊은 맛, 그 국물과 양념이 자작하게 배어들 때 그 황홀함 그걸 또 저희 셋이 오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또 조림으로만 가능할까 네. 여쭤봤는 건데 뭐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죠. 이거- 그래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한 주제 조림 2로 돌아왔습니다. 조림 2. 네. 알겠습니다. TMI 역사가 이런 거 투할 때 이제 탁피디가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주제로 정말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조려되는구나. 한 가지 주제로 국물이 없을 때까지 조려되는구나. 짜작하게. 네. 한 가지 주제로 TMI 역사가 두 번째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려봤습니다. 정보를 조려봤는데. 짠맛 나겠네 정보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할 말 없을 때 많이 하는 게 어원 찾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조림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영어 사전에서 외국 사람들은 어떤 조림을 먹나 이러면서 이렇게 영어 사전 찾아봤더니 어포레스트 스테이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포레스트 스테이션. 그 어포레스테이션 숲 만드는 조림. 예. 인공조림. 조림이라는 그게 그거 없나 봐. 유머도 퇴출 제도를 적용을 해야 돼. 그렇구만요. 예. 자 어쨌든 재료를 양념 국물에 넣고 은근한 불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졸여서 국물이 대부분 쫄아들 때까지 익히는 그 조리법이 바로 조림 아니겠습니까? 들어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안 돼. 네. 아, 진짜요? 조림의 TMI 역사 탁피디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시간 벌어주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호흡 조절해야 돼. 자, 여튼 그래서 재료를 양념 국물에 넣고 은근한 불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국물 대부분이 졸아들 때까지 익혀서 재료에 맛이 깊숙이 배어들게 하는 조리법 또는 그렇게 조리한 요리를 우리가 조림이라고 하죠. 근데 다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림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이 거의 없을 때까지 졸이는 게 있어요. 네. 이를테면 조림 중에서도 연근 조림. 네. 아, 국물 그렇지. 있는 연근 조림은 못 봤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렇죠. 멸치조림. 네네네. 아 맞다 멸치도. 그러니까 네. 이게 조림도 굉장히 광범위한 거야. 음. 그리고 보면은 이제 끈적한 국물이 바닥에 남을 정도로 이제 조리는 게 연근 조림이라면은 국물이 좀 있는 조림도 있죠. 그러니까 생선무 조림 같은 거. 고등어 무조림.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장 일반적인 조림이 우리가 딱 하면 떠올리는 게 생선무 조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재료도 고기, 음. 채소, 해산물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들어간 재료 중에서 어떤 상태의 재료에 더 초점을 맞춰서 즐길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조리법이 또 조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 조림이 나오면은 생선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거기 들어간 이제 양파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감자, 네네. 고구마순. 감자. 그러니까. 고구마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또 보면은 밑반찬 중에도 요게 이제 그 졸여가지고 안에 간간한 간기가 배게 되면 이 저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밑반찬 중에 조림 형태로 조리는 것도 많습니다. 감자 조림, 달걀 조림, 고기장 조림, 연근 조림, 우엉 조림, 콩자반. 뭐 아, 이런 것들. 콩자반. 콩자반도 그러네. 조림이라는 말만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맞아, 이것도 맞아. 조림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두부 조림 그리고 떡볶이, 닭 볶음탕, 찜닭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조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중에는 일본의 조림이 많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렸고 뭐 니쿠자가, 오뎅, 뭐 그리고 이제 규동도 사실은 조림에서 파생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밥 그렇지. 위에다가 소고기 조림을 얹어서 먹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웨브르기뇽이라고 해가지고 왜 부기뇽? 웨브르기뇽 베프부르기뇽. 네네. 또 지어냈어. 왜 부비뇽? 소고기를 부르고뉴 레드 와인에 졸인 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와인에 프랑스 졸였어. 사람들이 보통 국물 요리는 약간 격을 좀 낮게 보는 게 있는데 너 이거 그 저기 좀 없이 살다 보니까 이거 양 늘리려고 물 넣고 이거 마 끓인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한국어로 그렇게 한다고. 프랑스 사람이 왜 부르뇽 해놓고 그렇지만 와인을 넣고 끓이는 이런 그렇지. 국물 요리, 이런 조림 요리 같은 거는 꼼꼼해. 대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프부르기뇽 말고 프랑스에 또 보면은 닭고기에 레드 와인을 붓고 졸여서 만든 요리. 맛있겠다. 꼬꼬뱅 꼬꼬뱅. 줄여서 꼬꼬뱅이라는 꼬꼬뱅. 요리가 있습니다. 이거 파는 집은 꽤 많아요. 한국에도. 꼬꼬뱅. 네네. 그러니까 꼭이 닭이고요. 어. 오가 위드고요. 어. 뱅이 와인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쭉 그냥 붙여서 발음하면 꼬꼬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사실은 조리 도구도 그렇게 복잡하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 와인만 맛있으면 대충 맛이 나는 요리거든요.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한창 그 전쟁으로 바쁠 때 나폴레옹의 조리사가 나폴레옹을 위해서 그날 발견한 닭 한 마리, 와인 한 병, 그리고 채소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그런 썰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튼 뭐 우리 노중원 작가가 괜히 찬바람 불 때 우리 조림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라 맞아요. 찬바람 불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짭짤하게 간기도 있으면서 또 따뜻하게 한 온기도 품고 있는 그런 조림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반찬에 두부조림 하나만 있어도 아이, 좋지. 딱이지. 좋지, 좋지.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빨리 그럼 맛집 얘기로 네네네.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TMI 별거 없었어. 아니, 내가 뭐 나오나 되게 프랑스 사람들 얘기 안 하고. 마지막 남은 조림 국물 같은 거였어. 조림 3 하기만 해봐라. 오늘 잘하면은 2부에서 식당 2개를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좀 여유가 확보가 되고.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스의 맘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씨요 인별그램에 자세히 그날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듣다가 야 여기 정확히 어디지 찾아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게시판 또 인별그램 확인해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코너 또 팟캐스트로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진짜 시간 여유가 있네. 네, 있어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자, 충청남도 공주시로 모시고 갑니다. 공주. 구시가지죠. 중동에 위치한 시옷 식당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부부가 하시는데 원래 창업자는 시어머님이 되겠고 며느님이 이제 물려받아서 주방을 이랬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세월을 다 합치면 50년이 넘는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고 이 식당의 빅4는 찌개입니다. 청국장, 김치찌개, 된장찌개, 동태찌개. 아, 나 여기 갈래. 네? 여기 아직 음식 사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메뉴판 보자마자 여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야, 좋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녁 장사를 거의 접으셨어요. 아이고 뭐. 아니, 손님 수 때문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점심 위주로 실질적으로 점심 영업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자 일단 뭘 주문하든 간에 반찬이 쭉 깔립니다. 제가 갔었을 때 기준으로 12가지가 저렇게 정갈하게 깔리는데 12가지 중에 11가지에는 모든 반찬에 깨가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꽤 좋아하시는 사장님도 있으세요? 있죠. 예. 그래서 뭐 겉절이를 비롯해서요. 뭐 그 당시에 취나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멸치 땅콩 볶음, 뭐 건새우 마늘종 볶음, 또 아삭아삭한 뭐 더덕, 그다음에 뭐 부추 김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12가지 중에 나머지 그럼 하나는 뭐냐? 이 집 모든 반찬을 통틀어서 가장 빼어난 반찬의 제왕, 반찬의 압권 고등어 조림입니다. 고등어 조림? 고등어 조림이 이게 반찬으로 반찬으로 나와. 나와? 반찬으로. 아, 그래서 이게 조림에 이건 들어가는구나. 늘 나와요? 늘 나와요. 아.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장님 고등어 조림 백반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주세요. 그 정도야? 이것만 팔아주세요. 이것만 포장해 갈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니죠. 이게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웅지가 보고 있듯이 이 집 고등어 조림의 색깔은 정말 검붉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청 검은 빛을 많이 띠고 무가 진짜 흐물흐물해요. 그 무슨 얘기겠어요? 오랫동안. 오래 졸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념이 안 배어들래야 안 배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슨 뭐 칸막이를 쳐도 오롯이 흠뻑 빨아들인 그런 무가 돼가지고요. 이건 정말 밥 위에 올려가지고 밥에다가 위에서부터 슬슬슬슬 이렇게 묻혀가면서 나중에 거의 비빔밥 해 드시듯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야, 맛있겠다. 고등어 살도 되게 풍부하고. 지금이 무가 이제 맛있어질 때라 지금 요즘이 더 나을 맞아요. 겁니다. 여름보다. 그냥 겨울로 갈수록 무가 맛있습니다. 월동무. 먹고 네. 싶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찌개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청국장 찌개가 가장 맛있었어요. 제 입에는. 이게 청국장 특유의 아주 강렬한 향이 강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은 청국장이었고 콩과 두부가 정말 너무너무 부드러웠고요. 제가 갔었을 때는 아우, 좋다. 봄철 나물 뜯었던 걸 간직하고 계셨다가 넣어주셔가지고 그 냉이 향도 한떨기 피어오르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색깔도 너무 좋네요. 청국장이 맞아요. 진짜 네. 맛있는 청국장. 네, 청국장에 비하면 제 입에는 김치찌개는 평이했었어요. 근데 비주얼은 좋은데요. 비주얼 괜찮죠. 예. 근데 국물 색깔에 비해서 뭐 국물이 진하긴 한데 아주 매운 편은 아니고요. 다만 중간 중간에 박혀 있는 고추 주의보는 제가 발령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디가 좋아하는 제육볶음도 있어요. 네, 돼지 두루치기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예쁘다. 네, 이거는 제 입맛에는 조금 덜 맞았어요. 왜냐하면 단맛이랑 짠맛이 주를 이루는. 저는 약간 제육볶음은 매콤함 쪽이 좀 강조가 되는 걸 좋아하는데 매콤함보다 단짠이 더 강했다. 맞아요. 단맛과 짠맛이 대종을 이루는 그런 제육볶음이었는데 어쨌든 저 반찬으로 나오는 고등어젓 하나만 보고 가셔도 절대 후회할 일 없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아까 메뉴판 보니까 막 닭도리탕에 뭐 네네. 백숙에 닭볶음탕, 뭐 백숙, 소고기 육회, 맞아요. 뭐 그건 오리백숙, 다 예약 메뉴입니다. 삼겹살, 네, 다 예약 동태찌개. 메뉴입니다. 이런 것도. 네, 예약 메뉴. 그러면은 삼겹살도. 위에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동태찌개까지만 그렇죠. 바로바로 되는 거. 거의 점심에 저거 4가지 위주로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돼지 두루치기까지 합쳐가 5가지 위주로 판매를 하십니다. 나머지는 예약을 예약으로. 하면 저녁 장사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협상을 잘 하셔야 될 네. 거예요. 저거 안에서 잘 안 여시려고 하거든요. 네고시에이션이 그 팀 하나만 뭐 열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언제 가신 거예요? 여기는 5월 달이었던 거. 5월 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집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쭉 가보겠습니다. 부산. 부산에 저 동래구 온천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온천장이요? 예, 예. 동네 이름이? 예. 오. 역도 온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네 쪽이니까 아무래도 온천이 유명해요. 되게 네. 유명해요. 그래서 많이 사는 저 부심이죠 일종의. 맞아요. 오. 근데 여기에 기역집이 있는데요. 예. 기역집에서 꽃게조림을 팝니다. 꽃게조림.
요즘 또 제철이니까 네, 꽃게 꽃게가. 된장조림을 파는데요. 맛있겠다. 네, 국물이 약간 흥건해요. 짜작짜작하고 국물이 예, 꽃게를 제철 태안 꽃게를 사다가 이 집이 이거를 조립니다. 이게- 된장을 넣고 조리니까 빨갛게 조리는 것보다 오히려 게 향이 훨씬 더 잘 맞아, 살아나요. 맞아. 아, 된장으로 끓여요? 네, 그러면은 된장 베이스죠. 최종 결과물 국물 맛이 약간 개국지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근데 개국지는 이제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아, 맞아요. 김치를 넣기 때문에 예.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냥 간간하게 간이 벨 정도로 된장을 묽게 풀어서 꽃게 된장을 좀 더 졸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살이 맛있겠다. 끝내줘서 이게 쭉 누르면 아. 이게 꽃게가 살이 꽉 찼기 때문에 살이 이렇게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그거를 입에 딱 넣으시면 바로 쭉 한번 쭉 빨아 드시면 여기에 된장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된장 간이 적당히 배어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향이 확 터집니다.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나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드시고 이제 사이좋게 네, 나눠 드시고 요 꽃게라는 게 보통 반을 잘라서 나오는데 네. 껍데기와 다리 붙어 있는 걸 하나씩 나눠 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다 이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았습니다. 아, 여기다가 네네. 무슨 국수? 중면 국수인데 아. 국수를 이렇게 또 말면 일명 꽃게 된장 국수가 되는 거죠. 예. 이건 미쳤다. 예, 물론 그거 드시고 또 밥을 또 비벼서 싹싹 닦아 드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럼 약간 된장 술밥 느낌이 나겠네. 그렇죠. 아, 술밥.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 된장에 꽃게를 넣으면 어렸을 때 확실히 계절 변화가 느껴졌지 않습니까? 집에서 늘 먹던 된장이 갑자기 어머니가 그 뚝배기 하나에 꽃게 요만한 거 이렇게 그거 넣었을 하나만 뿐인데. 넣어도 이제 맛이 풍미가 확 살아나잖아요. 맞아. 어머니 여기는 이거를 이따만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게 지금 조려진 형태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조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아니 조려진 형태는 나와요. 그럼 편리하네 또. 나도 좋아. 그런 게 더 좋아. 네, 바로 그래서 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소면을 이제 그러니까 중면을 넣고 이제 싹싹 드신 다음에 밥을 한번 싹 닦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게가 모자라신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하얗게 삶은 꽃게를? 꽃게 수육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네. 어. 저 국수 들어간 거 봤어요? 밑에? 지금 말도 말도 네. 와와와와와. 이건 꽃게 수육입니다. 그거는 국물에 뭐가 들어가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육수 국물인데 맑은 국물인 거지. 하얗게 먹는 거고 저는 이제 추천하기는 꽃게 조림이 훨씬 더 낫습니다. 조림이 더 좋았어요. 네네. 이 집 게장도 게장도 팔고. 게장도 파네. 왜 이렇게 간장게장도 더듬으세요? 팔고요. 뭐 솔직히 메뉴는 좀 많아요. 근데 여기 꼭 이거 챙겨 드실 게 저는 이제 꽃게 종류를 드시면 꽃게에 대한 좀 자부심이 좀 있어요, 사장님이. 이 살이 꽉 찬 꽃게는 처음에 한 입 꽉 물어가지고 살이 쫙 나왔을 때 그때 체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벌린 다음에 혀 집어넣다가 혀 다쳐. 아이고. 그거보다 더 사고가 뭐냐면 이 사이에 꽃게 껍질이 끼는 거예요. 특히 집게발 쪽에 집게 쪽. 여기 없앤 딱 거. 끼면 온몸에 해골이 다 벌어져요. 이렇게 다. 아, 거기 하나 균열돼가지고. 아니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예를 들면 돌 하나 빼면 막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하지 그럼 마세요. 똑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근데 경험해 본 사람 많아요. 이게. 게를 많이 드시니까 네. 그 몸통은 쉽게 먹잖아요. 네네네. 다리는 어떻게 먹으면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먹을 수가 없죠. 그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도구를 쓰는데 쉬운 예. 길은 없나요? 게 구력이 좀 이렇게 쌓이면 예. 이제 이빨의 강도, 그러니까 정확한 강도로 게를 깨물어주면 네. 이제 살이 안 껍질만 뭉개지면서 바삭하고. 껍질에만 금방 가는 딱 그 강도가 있거든요. 어. 그러다음에 이제 손으로 벌리고 또 이제 혀를 집어넣어서 그러다가 또 찔리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에이. 그럼 웬만하면 큰 거를 드시는 게 그나마 이제 인건비에 비해 수확이 좀 크고요. 작은 게는 그냥 과감히 다리 쪽을 포기하시는 게 그냥 애초부터 그냥 포기해라. 국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국물 내는 부위. 예. 아,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자, 아유, 두 군데 가는데 벌써 땀이 쪽 나. 그러니까. 어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국물이. 조림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이것은 중국식 돼지고기 조림 중에 하나입니다. 껍질이 붙어있는 돼지의 삼겹살을 이용해서 간장, 설탕, 향신료를 넣고 푹 졸인 음식을 말하는데요. 소동파가 그렇게 좋아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동파육, 2번 멘보샤, 3번 샥스핀. 힌트.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은 이제 난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난관을 확실히 제가 돌파를 하려고 돌파해요. 네. 자, 이번에 돌파해요. 진짜 이번 주가 청취율 주사위 가장 중요한 주간이거든요. 이 정도면 사보타지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이게 이 진짜. 정도면은 네. 콘텐츠를 폐지하겠다는 의지. 너무 썰렁하면 결심인데. 너무 썰렁하면
수도관이 동파에 수도관이 그러니까 알았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오늘. 그래 알았어. 수도관이 동파에 6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6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파예요. 네, 이거 괜찮잖아. 이거 금방 괜찮아. 알아요. 동파예요. 누가 그렇게 아, 수도관이 동파됐는데 해맑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살렸습니다. 남의 집이요. 우리 집 아니요. 괜찮아 살렸어요. 아주 웬만하면 살려주려고 정말 웅디가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 눌러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아진의 파초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오늘 조림 맛집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문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탁 PD님이 발견하셨는데 지금 찾으셨나요? 네, 지금 페이지가 스크롤이 넘어갔어. 좀 많이 그 퀴즈 답글이 많이 와가지고 페이지가 그러니까. 좀 넘어가 버렸는데 아까 저도 못 찾겠어요.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우리 허지웅 쇼 청취율 우주까지 돌파해육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돌파육. 야, 이런 돌파는 괜찮죠. 이게 원래 괜찮은 이런 거였다니까. 돌파는 괜찮죠. 성취율 1위 돌파육. 김연서님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김연서. 김연서님. 네네. 가자 허지웅 쇼 청취율 우주까지 돌파육. 이야, 우리 김연서님. 원래 괜찮은 거였죠. 그렇죠. 그 지금 묻어가지고. 어떤 그렇지. 숟가락을 아니, 얹어요? 청취자. 지난해. 제가 먼저 귀한 했- 문자 아닙니까? 자, 우리 먼저 김연서님, 우리 좋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영님이 소장님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추워서 동파유. 어쩔 거예요. 떼워야지요. 사람 불러야지요. 예. 예. 최현상님은 가게에서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남편이 조림 이야기에 너무 행복해하네요. 어머. 오늘 점심은 조림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다들 조림이.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소울푸드인 거예요. 이 정말 소울푸드. 인기 있는 메뉴야. 그래서 요즘 또 뜨끈뜨끈한 게 땡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배고프다. 저도 너무 배고픕니다. 네. 우리 앞서서 두 번째 맛집까지 가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맛집이 너무 강력해서 좋았지. 예. 세 번째 맛집 조금 속으로 불안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만 많지 않습니다. 오, 네, 자신 있습니다. 세 번째 맛집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덕양구 행신동의 이응집인데요. 덕양구 행신동. 네네네. 제가 다녀보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집들이 그 합정동에 있는 그 유명한 니은호프도 그렇고 뭐 미음 뭐 우동집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한 공간에 딱 봐도 덧대어진 공간이 하나 더 있는 맞아, 그런 맞아. 집들 있잖아요. 맞아. 그 집은 뭐냐면은 장사가 잘 돼서 조그만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바로 옆 가게까지 인수해서 가운데 이렇게 터버리고 이런 그렇지, 데들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여기도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 밥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메뉴 구성을 보면 딱 느낌이 와. 밥 먹기도 좋고 뭐 이렇게 안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한 잔 걸치기도 좋고 이런 집인데 솔직히 말하면 네. 완전 술집이야. 아세요 여기? 알죠. 네. 유명한 집이에요. 맛있어. 그래서 여기 일단 메뉴판이 상당히 메뉴판부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 중심의 메뉴판이라기보다는 너 그래서 얼마 있는데 그렇지. 그 돈에 맞춰줄게 이런 메뉴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그 10,000원의 행복 메뉴가 있어요. 10,000원의 행복. 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저렴한. 그러니까 부추전이나 파전, 김치전, 뭐 녹두전 이런 거에다가 훌륭하지. 소주나 막걸리, 맥주 태길 해가지고 그 좋지. 조합해서 세트로 그냥 10,000원에 주는 거예요. 세트 메뉴네. 네. 그리고 이제 12,000원, 15,000원, 18,000원, 2만 원, 2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12,000원 그 구역에 보면 12,000원 존에 보면 오뎅탕, 뭐 두부조림, 오징어 숙회 이런 거 12,000원에 팔고요. 15,000원 존에 보면은 제육, 김치찌개, 대왕, 계란말이 이런 거 있고. 좋아. 18,000원 존에 가면은 홍어무침, 골뱅이 무침, 한우 육회, 뭐 두루치기 이런 게 있고. 어이구. 2만 존에 가면은 등장하는 게 이제 제철 생선조림입니다. 생선조림. 네. 25,000원. 네네 2만. 25,000원인데 여기. 그래서 올랐네. 올랐어. 그래서 올랐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해산물과 관련해서는 요 지금 이 메뉴판 옆에 별도의 화이트보드를 또 하나 걸어놨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날 그때 있는 수급이 거. 되니까. 장 보신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고등어, 갈치, 뭐 삼치 이런 거는 뭐 대충 뭐 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 따라서 뭐 양미리 지금 양미리 철이거든요. 맞아요.
뭐 달병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달병어 조림은 제가 이 집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달병어? 네. 달병어가 저도 몰랐는데 생긴 거는 약간 그 우럭이랑 병어랑 좀 이렇게 중간처럼 생겼는데 넓적하고 옆구리에 보름달 같은 그런 까만 반점이 있어요. 달고기. 네. 그래서 이제 달고기 또는 이제 달병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달고기, 네네. 달병어. 그리고 지중해에서는 굉장히 비싼. 지중해에서 뭐라고 네. 그러나요? 굉장히 비싼. 거기는 이제 달고기. 달고기. 네. 다르골기. 달고기인데 그 예. 나라마다 다 달라서. 아, 네. 그렇지. 그러겠지.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살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제 신선할 때는 회로도 먹는 되게 고급 어종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졸여서 또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 조림이 약간 국물을 좀 자작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국물이 조금 있는 조림이에요. 야, 근데 자작하게 남아 있는. 그러니까 국물이 좀 짜그리 정도의 짜그리. 좀 그래도 꽤 있는 그런 조림. 떠먹어도 될 정도. 네네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생선의 뼈맛까지 탈탈 털어낸 그런 조림이라기보다는 좀 칼칼하면서도 부담 없는 깔끔한 맛. 근데 그렇지. 오히려 네. 이렇게 짜그리 수준으로 국물이 네네. 아주 자작한 것보단 조금 더 있는 거잖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밥 비벼 먹기 너무 좋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양미리철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철 양미리가 지금 아마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양미리 조림을 시키시면은 이제는 정말 냉동기가 하나도 없는 생물 느낌의 그런 조림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양미리는 신선해야 안 비려요. 아니 금방 신선하면 비리고 비려져요. 예. 고등어보다. 고등어랑 또 다르죠. 이건 오히려 저기 겨울에 강원도나 경상북도에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걸어서 엮어서 예. 주렁주렁 매달아 놓거든요. 맞아요. 그거 한번 구우면 집안에 비린내가 이틀 동안 갑니다. 근데 아이고. 고소해. 바로 생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예를 들면 그 겨울철에 이제 항구 동해 쪽에 강릉이 쪽 고성 이쪽에 가면 양미리 막 잡아가 끌어올리잖아요. 예. 그때는 바로 구워도 하나도 안 비려요. 하나도 안 맞아요. 비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속초를 갔다 왔는데 지금 다 그거 굽고 있어요 지금. 좋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소금 그러니까 딱 이게 뿌려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만 잡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철이.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 갓 잡힌 양미리를 맞아. 딱 배만 딱 이렇게 그냥 그대로 구워요. 그다음에 굽다 보면 배가 벌어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랑 꼬리 따고 그냥 내장 좀만 긁어내면 그게 다 살이에요. 네. 살이 부드러워. 네, 엄청 너무 부드러워. 가시는. 가시도 잔가지가 없어. 잔가시가 없어요. 그럼 됐어. 그럼 등뼈 됐어. 하나만 딱 드러내면 청어 끝이에요. 같지가 않아요. 청어 맛있겠다. 종류는 이제 가시가 막 지멋대로인데. 맞아요. 예, 이 양미리는 그냥 등뼈 쓱 드러내면 요거 지금 어묵처럼. 사진에 나오는 거 요거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웅디 이제 도루묵 아니죠 양미리 양미리. 다음에 바로 도루묵이 붙거든요. 네. 근데 양미리는 도루묵보다 시즌이 짧아요. 빨리 드셔야 돼요. 양미리를 먹고 싶으면은 지금 네. 빨리 먹어라. 그렇지, 그렇지. 아. 오래 안 갑니다. 비려진다.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속초까지 못 가실 분들은 여기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이응집 덕양구 행신동의 이응집. 네네네. 김포에서 다리 하나 건너왔어요. 지금. 근데 너무 좋다. 제 생각에 그 이응집은 예. 고양시 저 행신동에서 이응집은 튀김류나 부침개를 하나 무조건 드셔야 돼요. 네. 아까 전- 보니까 가지 튀김이 가지 튀김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다진 가지 튀김. 고기를 네. 넣은 거고 저는 새우전을 먹었었거든요. 새우전. 새우절도 그냥 씨알 굵은 거 그냥 한 마리를 통 썰어가지고 달걀로 입혀가지고 붙여주는데 엄청 많이 줘요. 대물을. 맛있어. 그럼 그리고 이- 이제 매콤한 거 하나 곁들이시면 완벽하지. 이 집 가실 분들 그 양미리 조림에 음. 방금 말씀해주신 그 새우전이나 뭐 새우전, 가지튀김. 네.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아 보이네요. 자,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타피디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 근데 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할 거. 다음 할 거. 아, 네. 남의 건 안 듣고. 너 할 것만 남의 거 지금 했잖아. 진행되고 있는 게 없잖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가겠습니다. 야, 깔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렇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동에는 히읗집인데요. 히읗집? 연희동. 여기는 이제 점심 안 하고 저녁부터 장사를 하는데요. 딱 들어가시면 알아요. 간판부터 그렇고 들어가시면 일식집. 정말 일본의 어떤 자그마한 대포집을 떼다가 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물씬합니다. 어허. 그래서 여기는 뭘 파느냐? 어묵. 아하. 어묵 팝니다. 어묵. 그리고 일본식 술도 팔고 물론 한국 술도 팔고요. 음. 또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기는 귀찮고 또 부담되기도 할 때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묵이든 거기다가 어묵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조린 거죠. 국물에다가 거기다가 무, 곤약, 두부, 달걀 이런 걸 추가하시면 소임줄까지 한 접시에 담겨 나오거든요. 이모노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지. 근데 그게 제일 싼 곤약은 1,000원부터 시작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1,500원, 뭐 2,000원, 2,500원 다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아, 맛있겠다. 그죠?
근데 역시 가장 부피가 크고 두께감이 있는 건 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잘 조려진 어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국물에서 같이 정말 애간장이 녹은 저 무가 딱 젓가락으로 쪼개면 일말의 저항감도 없이 스르르 무너지죠. 그럼 자작하게 깔려 있는 국물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연겨자 같은 걸 끼얹어가지고 살짝 묻혀가지고 겨자가 들어가야 돼요. 드시면 거기다가 뭐 소주든 아니면 일본식 뭐 보리 소주든 이런 간장 곁들이면 상당히 그 아름다운. 근데 사진 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저거? 그럼요. 방금? 우리 노 작가가 치열이 굉장히 고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무를 베어문 사진인데 아, 곱네요. 고와요. 치열이 굉장히 고르시네요. 예, 예. 네네. 그리고 저런 조림류를 다 드시고 조금 그래도 배가 출출하다 싶으면 뭐 다시마 조림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뭐야? 구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이제 오이를 약간 오이. 아주 터프하게 거칠게 이렇게 부시듯이 깨서. 깨가지고 양념을 묻혀내는 것도 있고요. 저건 뭐 여기서 오이 매실 타닥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도 배가 고프시면 단출한 모양새의 우동도 있습니다. 아, 우동 있어요. 네, 우동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방향성의 우동이에요. 잡스러운 거 다 빼고 정말 국물 우동 딱 이렇게 해가지고 튀김가루도 안 넣네. 안 넣어. 그거 안 넣고 되게 함초롬하게 나오는 그런 건데 제 입에 잘 맞았고 그래서 여기 사실은 가지도 있구나. 뭐 맞네 이 집. 전반적으로 가격대는 좀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그 어묵을 중심으로 한 접시를 드시면 각 개별 단위가 1,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2,500원, 3,000원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한 5만 원치 혼술하기도 좋아. 먹겠네. 근데 저는 한 5만 원치 먹겠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오뎅 그러면은 오뎅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사실 그냥 오뎅 그러면은 조림 요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어묵 국물은 새카마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네. 간장도 많이 넣고 많이 졸이기 때문에. 뭐 거긴 다 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웅디가 걱정하는 염도가 뭐 하늘로 치솟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한국화된. 그렇지. 아. 네. 그리고 뭐 달걀 조림도 있고. 그러니까 딱 한 잔 곁들이기 분위기가 일단 가면 그냥 이렇게 바 테이블 형태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예. 분위기가 진짜 일본의 어느 선술집이에요. 시골 마을에. 있는. 제가 겨울 되면 집에서 꼭 그 조려 먹는 게 소힘줄이거든요. 맞아요. 소힘줄. 네, 이 집에 네, 그 네. 소힘줄이 있다니까 꼭 가봐야겠네. 여기 근데 약간 제가 우려되는 것. 음. 너무 좀 그 미식의 레벨이 아닌가? 아닙니다. 잘 아니에요? 붙어요. 아니야? 네. 아. 수월하게 드실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보면서 네네. 약간 놀랐어요. 네네. 무 하나에 그 어묵 3개 4개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네네. 저거를 이제 저는 설마 이게 메뉴인가? 몇 접시를 먹었죠. 이게 몇 접시가 나오는구나. 난 이제 웅디 자꾸 안색을 살피게 돼. 그래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 최소한의 탈모니 양은 자신감을 갖고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양은 줘야죠, 사장님이. 아니 그러면 더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자신감을 알았어요. 가지고 힌트를 아니, 할 수 책도 있도록 많이 먼저 봤는데. 해봐요. 네. 노 작가님. 자신감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돌파를 하려고 예. 제가 준비한 메뉴인데요. 예. 네,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요? 네, 그리고 지금 호텔에 있는 집입니다. 어이구, 네, 제주시에 굉장히 큰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치읓집이 있습니다. 치오집. 치읓집에서 중국 집이거든요. 네, 중화 요리를 파는 집인데 근데 웅디 그 소장님이랑 저랑 또 탁PD랑 출연료가 다릅니까? 아니요, 소장님은 똑같아. 이거 출연료 받으셔가지고 호텔 출입하시고. 저는 그러게? 이제 아끼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아낍니까? 과감히 노 작가님은 맨날 노포 가는데. 네. 네. 저는 과감히 투자를 하는 거, 재투자를 하는 거죠. 재투자를 한다. 나중에 차등이 생길 때까지. 출연료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제작진이 언젠가 올려줄 것이다. 네네. 보여주기구나. 네. PD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일단 네. 값비싼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들겠구나. 네, 그러면 정상화하자, 현실화하자. 알겠습니다. 야, 저는 같은 돈 받고 맨날 김포 인천도 심지어 타피님은 교통비까지 절약을 했어요. 교통비까지 절약을 했는데 이분은 비행기 값에 제주도. 네. 제주도 호텔에. 호텔. 야, 기억 호텔. 네.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 호텔에 있는 치읓집인데, 치읓. 네, 치읓집인데 치읓집에서 저걸 팝니다. 동파육. 동파육 나오는구나. 돼지고기를 한번 튀겼다가 튀겼다가. 네, 그다음에 삶았다가 다시 또 볶아야지. 조려야죠. 엄청 사실 조리- 공정이 복잡해. 네, 조림의 아주 표본과 같은 음식인 거죠. 세계적인 조림 음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여기는 모양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결이 멋있다. 얇게 썰어내서 동파육 한 덩어리를 먹기 좋도록 얇게 썰어내서 다시 상충부로 가서 좀 좁아지는구나 폭이. 네, 예.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 쌓아서. 아즈텍 피라미드 모양이요. 그렇죠. 예. 잉카 피라미드, 예, 뭐 잉카 마야, 피라미드. 예. 마야 피라미드 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집어 드시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밑에 깔린 게 청경채 같이 나오거든요. 요거랑 꽃빵이랑 같이 싸서 드시면 너무 맛있지. 이 짭조름하면서 달달하고 또 구수하면서도 이게 또 느끼하지가 않아요. 저 청경채 저 잎 사이로 베어든 동파육의 국물. 맞아. 짭조름한 국물. 기름기가 쭉 맞아, 올라다니는 그래서 진짜 문명다운 피라미드의 그 고대 문명 같은 그런 문명적인 음식이 바로 아니 이건 뭔가 지금 플레이팅을 되게 그 피라미드를 조경해 놓은 것 같아요. 밑에 그거 보면서. 이게 너무 멋있어. 이름도 금산 동파육입니다. 금산. 금산. 그럼 이게 금산인 거야? 금으로 된 산 같은 거.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플레이팅을 원래 고급 요리사들은 보면 그냥 보기 좋은 것 떡이 맛도 좋다고 이렇게 모양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낸 거죠. 동파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돼지 그냥 직사각 직육면체나 정육면체가 많은데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먹기 좋도록 크기에 따라 또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위에 작은 부위는 훨씬 간이 더 세게 느껴지고 밑에는 아무래도 그 맨 밑에 깔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간이 좀 슴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를 싸서 드실 때는 작은 거를 그래서 꽃빵에 껴서 청경채랑 같이 드시면 이거를 간이 딱 꽃빵에? 맞아요. 이걸 꽃빵을 꽃빵을 같이 원래 껴먹는 나눠줍니다. 거예요. 네. 화권이라 그러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맛있겠다. 꽃빵을 약간 이제 햄버거처럼 약간 맞아요. 옆에 그러네. 싸 먹을 수 있도록 그러네. 캐스터네츠 모양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싸서 청경채 넣고 그다음에 백주 한 잔 탁 입에 털어 넣은 다음에 딱 드시면 모든 걸 돌파할 수 있어요. 중화 네. 삼합이네. 중화 삼합. 센스가 되게 좋네요. 그렇죠. 어지간한데 가면은 사실 꽃빵 그냥 나와가지고 네네. 안에를 뜯게 막 이렇게 되지. 뜯잖아요. 네. 억지로 뜯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뜯다 보면 손도 깨끗해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남들 많이 뜯어줘요. 안 돼 그러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딱 그냥 네네. 약간 접이식으로. 맞아요. 근데 어. 소장님 이 동파육의 가격을 오픈하셔야지 우리 김 PD가 출연료 좀 뭐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7만 원이었던가 6만 원이었던가 이게 가격이 요새 하도 이게 그렇지. 지금 많이 양이 늘어나면서. 양이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예. 여기가 이제 베이징 덕 그 오리랑 예. 뭐 그런 다른 요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시면서 드셔도 되고 허거 같은 걸 드시면서 허거 좋지. 예, 별미로 이렇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세 명이서 한두 점씩 맛보기에는 충분합니다. 두세 명이서 나 이것만 시키긴 그렇고요. 두세 명에서 한두 점씩이면 총 뭐 6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호텔이면은 얇게 썰어서 비싼 거지.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기준이 예. 꽃빵에 싸는 덜어서 싸는 그 정도의 네네네. 한두 점씩 드실 수 있는 뭐 이제 맛있겠다. 호텔이니까 비싼 거지. 네네. 요거는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약간 저렴한 메뉴에 속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호텔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비싸요? 식음 음료 가격은 쌉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이 같은 이제 체인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는데 보통 뷔페 가격도 서울이 훨씬 더 비싸고요. 아무래도 그 외식이 더 많은 시장이 많고 여기는 밖에도 이제 사람들 나가서 로드샵에서 드시기를 원하잖아요. 길에 있는 점포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은 호텔 내부에서 먹는 거는 저 특급 호텔이지만 동급이지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호텔보다는 저렴합니다. 더 싸다. 네. 이렇게 그 시도별로 네네. 혹은 뭐 이렇게 육지 혹은 섬 이렇게 나눠가지고 호텔을 다 다니시나 봐요 두루두루. 그렇죠. 저는 이제 보통 딱 품격이 보통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방금 막 호텔도 호텔에서 나온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티셔츠에 어따 대구라고 써 있는데요. 호숙자. 호숙자잖아요. 우리 숨가쁘게 한 군데 더 갈 수 있어요. 네, 속초 동명항으로 제가 그러면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초? 네. 동명항.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중순부터 제철 맞는 게 이제 양미리와 도루묵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 지금 보면은 그 오징어 난전 쫙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다 양미리 도루묵 난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거기 가면은 양미리구나. 연탄불에다가 지금 도루묵, 양미리 이런 거 다 구워 먹고 있는데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그래서 아까 도루묵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요 도루묵이 양미리랑 철이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도루묵은 산란기가 딱 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루묵을 딱 갈라 보면은 알이 살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지 할 정도로 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 알이 좀 독특해요.
점액질이 좀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약간 그 식감 같은 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낫또나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지. 약간 어른스러운 입맛 가지신 분들은 또 이 도루묵을 도루묵 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서 낫또 느낌이야. 네네. 그래서 약간 미끌거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동명항에 있는 이응집인데요. 제가 그 이름 안 드렸죠 처음에. 네네. 이응집. 예, 이응집. 네네. 이응집. 여기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물곰탕, 뭐 오징어 순대, 도치 알탕 이런 것도 파는데 제철 맞은 도루묵 조림. 크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맛있어. 대중소 3만, 4만, 5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행신동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은 더 좀 많이 졸인 국물이 좀 자박한 형태의 조림인데 굉장히 칼칼하면서도 또 이제 도루묵 알에서 나온 그런 부드러운 그렇지. 맛이 맞아. 어우러져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옥수수가 아니라 알이야. 알이야. 예. 진짜 이 청취자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네. 옥수수 같아요. 예. 옥수수 같아. 어떻게 생선한 마리에서 알이 이렇게 많이 나와? 씹으면 그렇습니다. 톡톡 터져요. 네, 네. 아이고, 야, 이 대단한 그래서 집이네. 요거는 너무 오래 익히시지 않고 맞아요. 부드러움이 있을 맞아요. 때 딱 드시는 그게 게 중요해. 좋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꽈득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이 시간이 갔네요. 노탁스의 맘마 오늘 조림 맛집으로 함께했고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동파육이었습니다. 홍혜경님, 김선영님, 최은섭님, 최병무님, 9698 쓰시는 분 이렇게 해서 돌발 퀴즈 정답 맞추셨고요. 유산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유산균. 어떻게 좋네요. 주지, 균을? 유산균. 요즘에 기술이 좋아. 그기가 많이 집어넣더라고. 랄랄랄랄 그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용 쇼. 치킨 160마리를 드리는 허지웅쇼 초특급 이벤트. 저에게는 아직도 81마리의 닭이 남아있습니다. 웅디가 쏜다. 자, 허지웅쇼 널리 홍보해주시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허지웅쇼와 끈끈하게 지난 3년 동안 함께해온 우리 애청자분들 모두 함께하는 초특급 치킨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로 사연과 함께 인증샷 보내주시거나 우리 허지웅 씨와의 지난 추억들, 에피소드들, 지난 3년간의 추억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말머리에 치킨 달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맛있는 치킨 요 4부 통해서 마구마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도착해 있을까요? 1027 쓰시는 분, 산에 북카페랑 복도에 큰 용지에다가 큼지막하게 적어서 허지웅 쇼를 홍보했습니다. 타 부서의 사람들도 신기한지 웃더라고요. 보이죠? 멋진 DJ, 잘생긴 DJ, 다들 허지웅 쇼 검색하는 걸 보고 많이 흐뭇했습니다. 당첨이 되면 저는 괜찮고요. 우리 회사 경비 아저씨와 청소 아주머니에게 드릴 거예요. 내 말이 받고 싶은데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흡사 저희 대학교 다닐 때처럼 대자보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아, 이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몇 개를 붙이신 거야 이게? 아무튼 뭐 대자보의 개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1027님 4마리 감정가 4마리 생각하셨는데요. 어디 보자. 제가 보기에 이 사연 1027 쓰시는 분께 치킨 5마리 보내드릴게요. 자, 예측가 4마리였습니다만은 5마리로 결정했습니다. 7108 쓰시는 분, 웅디 기억하시나요? 여름 니트티에 꼭지 표시가 나서 고민이란 말에 컬투쇼의 응모해서 방탄 꼭땡 선물 받으라 했던 문자, 그 문자 제가 보냈어요. 또 맘맛 코너에서 돼지국밥 테마로 다룰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녁을 굶을 예정이었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집 앞에 돼지국밥집에 앉았다는 문자, 그것도 제가 보냈어요. 웅디가 읽었었는데 아무 선물도 없었어요. 이만하면 묵은둥이한테 치킨 한 마리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야, 문자가 대단히 공격적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하지만
맞아요. 이거 7108님이 보내주신 문자 2개 다 기억납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는데 선물을 못 받았다. 앞으로 또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라고 7108님 치킨 2마리 보내드릴게요. 자, 2마리는 왜 환호성이 안 들리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는 5마리에만 한해서 환호성을 질러드리고 있습니다. 8911 쓰시는 분 66세 할머니인데 시간이 바뀔 때마다 따라와서 듣고 있습니다. 어이구, 사연은 잘 읽히지 않아요. 하지만 섭섭하지 않습니다. 맘카페 활동하고 있는 딸에게 허지웅 씨 홍보 좀 대신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허지웅의 엄마 아들이냐고 하더라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 잘 챙겨서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진 대신에 사연도 같이 받자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아유 할머니, 엄마 8911님, 우리 8911 쓰시는 분께 치킨 2마리, 에이 3마리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중에 1마리는 따님 드려가지고 맘카페 홍보 부탁한다고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할머니 건강하세요. 김민영님, 첫 번째 첫방 날부터 인연이 있었고 금요일 선곡 주제 정할 때 한국인이 사랑하는 올드 팝송 하자고 해서 선정되기도 했었고 옹디가 에반게리온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에어리어 88 좋아한다고도 했었죠. 주변인들에게 지금도 홍보하고 있어요. 집고양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웅냥이라서 집고양이라고. 아유, 우리 김민영님 치킨 1마리 보내드릴게요. 퇴근하고 들어가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올게요. 이문세 애수까지 듣고 왔습니다. 게시판에 오늘 보이는 분들도 좀 드릴까요? 이덕화님이 금요일 코너 난세 가능해서 간지님 괴롭힌 추억만 가득하네요. 게스트 괴롭힌 걸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셨는데 늘 함께 해주시는 이덕화님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이덕화님 치킨 1마리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 챙겨드려야지. 그리고 이영희님이 아까 제가 그 문자 기억나요 하면서 다른 분 사연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기억나요. 저는 365일 중에 360일은 허지웅쇼 듣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요 하셨어요. 365일 중에 360일을 허지웅쇼를 듣고 계시는 이영희님도 치킨 1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또 제가 이 게시판 보다가 탁 떠오르는 분들 바로바로 드릴게요. 4670 쓰시는 분, 저는 2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떡집을 돕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좋아하는 허지웅 씨도 홍보를 하고 평소 저희 떡집을 이용하는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도 전할 겸 떡으로 허지웅 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지웅 쇼 청취율도 저희 떡집 매출도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허지웅 쇼 영원하라 라고. 이게 영업장 앞에도 붙여놓으셨고 또 그 떡들 하나하나 초밥인 줄 알았네. 이게 떡이에요? 떡 되게 예쁘다. 하나 또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여기에도 막 홍보 문구를 붙여주셨어요. 2아이의 어머니시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학교 갈 나이의 아이들이다. 그러면은 1인 1닭 정도는 할 수 있겠죠? 4670 쓰시는 분 애들과 1마리씩 붙잡고 드세요. 3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동철님, 웅디 말이 맞아요. 저도 홍보해야지라는 마음은 늘 있었는데 쑥스러웠을 때는 홍보는 못했었어요. 지금 직원 6명이 다 같이 사무실에서 부대찌개 먹으면서 보라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 제 사연 나오면 직원들이 뭐라고 할지 기대가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박동철님 이거 어딨지? 여기 게시판에 딱 있으면 이분 가입일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이 안 되네. 그래요. 박동철님 치킨 2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철님 맛있게 드세요. 오늘 가입하신 분이면 어떡하지? 체크 좀 해주세요. 6221 쓰시는 분, 버스 운행하는 기사여서 홍보 인증은 힘들지만 승객분들과 늘 재미있게 들고 있어요. 파이팅 하셨어요. 아유, 기사님이시군요.
댁에 가서 가족분들에게 좀 그 자랑도 좀 할 수 있게 가족이 몇 분인지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치킨 3마리 보내드릴게요. 요 정도면 가족이서 치킨 파티 할 수 있겠죠?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먼의 Something Stupid 듣고 오겠습니다. 자,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이 맛에 산다 코너,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내일 파워보컬 에일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치킨 6마리란다. 치킨 60마리 남았습니다. 60마리. 최대한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드릴 거예요. 섭섭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섭섭해하는 분들이 뭐 매 이벤트마다 한 분도 뭐 남김없이 모든 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엔 그래도 섭섭해하는 분들을 최소화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자, 오늘 엔딩송 김재현님이 신청한 SG 원효비 맞나요? 예, SG 원효비의 너 하나. 예. 김재현님 커피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영원